그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뭐 무역 전쟁이든 관세 전쟁이든 어떤 전쟁이든 우리는 싸울 준비가 돼 있다. 호주은행인 맥커리에 의하면은 중국 상품에 대해서 평균 34%의 미국 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3월 10일부터 10에서 15%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블랙리스트에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을 추가하는 등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3월 6일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양자기술, 수소 배터리 등 첨단 기술 투자를 위해서 1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200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펀드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중국 정부의 조치가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수준까지 미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바이든 대통령 때 푸틴은 독재자면서 침략자,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와 유럽은 베프였는데 지금은 정반대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미스터 신뢰성 이진수 교수님. 네, 미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회복하면서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놓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과연 중국이 제대로 대응을 할지 그런 문제들이 좀 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기사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네, 기사는 중국 지도자들이 2025년에 계획을 공개하다라는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20%포인트 관세 인상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전쟁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데 중국 정부 2025년 어떻게 대처할까요? 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회의가 3월 5일에 시작되었는데요. 중국 정부의 제2인자인 리창 총리가 개회사에서 2025년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리창 총리의 개회사를 분석하는 기사에서 2025년 중국 정부가 디플레이션과 무역전쟁 극복, 과학기술 발전 등 세 가지를 가장 우선에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중국이 이제 코로나 이후 여전히 국내 수요가 부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나요? 네, 우선 리창 총리는 작년과 같이 약 5%를 경제성장 목표로 발표했습니다. 예. 리창 총리는 2025년도 10대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국내 수요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리창 총리는 연설 중에서 소비를 32번 언급했는데 이는 2009년 중국이 세계 금융위기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수요를 되살리려고 했던 시기에 소비가 26번 언급되었던 것보다도 많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중국 정부 그 공식적인 재정 적자 목표 수치를 지난해 GDP 3%에서 올해 4%로 상향 조정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재정 적자 수준을 GDP의 3% 이내로 유지하려고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4%로 상향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상향은 중국 정부가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국내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중국 정부의 조치가 중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수준까지는 미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네,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 때문에 가위에 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주무실 때 편안한 바하 음악 듣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무기로 그 중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 이렇게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중국의 대처가 역시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범도 아나운서가 이야기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2월 4일 10%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요. 3월 4일에도 10%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서 취임 이후 중국에 대해서 20%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호주은행인 맥커리에 의하면은 현재 중국 상품에 대해서 평균 34%의 미국 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국 외교부 3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뭐 무역 전쟁이든
관세 전쟁이든 어떤 전쟁이든 우리는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단호하게 답변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 정부는 3월 10일부터 콩, 닭고기 등 미국 농축산물, 액화 천연가스, 석탄, 원유, 농장 장비 및 자동차 등에 대해 10에서 15%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에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을 추가하는 등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 정부가 이처럼 제한적인 범위에서 보복 조치를 함으로써 미국과의 관세 및 무역 전쟁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뭐 사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전쟁을 선포하고 또 자신감을 보이는 거에 배경이 역시 그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 경제력일 텐데 뭐 중국도 그걸 알 테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해서 더 발전, 자립, 이게 뭐 이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노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미 10년 이상 기술 자립을 위한 전략을 추구해 왔습니다. 중국이 2015년에 시작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이니셔티브의 초점은 핵심 분야에서 중국의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반도체, 생명공학, 항공우주공학과 같은 분야에서 중국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미국의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가 강화됐지 않습니까? 네. 중국의 통신 대기업인 화웨이가 미국의 반도체 기술에 접근하는 것이 그때 차단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중국 정부는 반도체 등 소위 병목 기술에 대한 국내 대안 기술 개발에 더욱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3월 6일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양자 기술, 수소 배터리 등 첨단 기술 투자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1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200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펀드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 땀과 눈물, 피를 각오합니까? 그죠? 과학기술 발전을 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우리나라도 이러한 미중 간의 경쟁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커브셋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